오늘 우리 대선배님이신 대원로이신 안희준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희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이기범 교수님이 저보다 연세가 아래인데 차분하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하는데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조경을 하는 걸 뭐라 그러지 교수님? 조원이죠. 조원. 네, 저는 주정,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밤에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쓴 이 원고가 좀 힘들어서 써서 오자 탈자가 많이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제 원문이 나올 때 그때 많이 고칠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61쪽부터가 제 논문입니다. 저는 문장을 많이 서술하지 않고 주로 도편을 넣습니다. 문제까지 넣으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문장을 좀 많이 생략을 하고 도문을 여기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훈민정음의 글씨를 안평대군이 썼는가 안 썼는가 그 논란이 1940년도 훈민정음을 복원하면서 앞쪽에 분실 부분이 있어요. 복원하면서부터 계속 논란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결론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론이 그 책에 몇 페이지인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왼쪽은 훈민정음 원본이고 오른쪽은 안평대군이 썼다라는 경호자, 그 활자로 된 겁니다. 여기 안평대군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건 집자한 겁니다. 네, 저건 훈민정음 그대로의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훈민정음이라는 글씨를 확대하니까 더 아름답죠. 더 멋있고 네, 필력이 강합니다. 저걸 정말 안평대군이 썼을까 하는 의심이 가면서도 또 이상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올해가 참 묘한 해입니다. 화면이 이상해지는군요. 맨 위에 안평대군, 강희안 성사문 이 세 분이 오래전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즉위한 지가 올해가 또 600주년이 됩니다. 아주 올해 금년이 참 묘한 해입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 해례문을 이제 반포한 거죠. 이게 572년이 됐고 이 훈민정음이 국보로 지정된 지가 56년 또 세계 기록유산,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기록유산이 된 지가 21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13개인가 14개인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문장으로서 훈민정음도 되겠지만 이 글씨로서 저는 훈민정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판물이 건국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수십만의 출판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문과 한글 어떻게 그렇게 안 교수님 생각이 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신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이상의 간행물이 없을 거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의 글씨를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지금 57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것은 상당한 우리의 과제이면서도 정말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을까? 그런데 금년도에가 바로 600주년이기 때문에 현재 10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어제도 또 저 국회회관에서 훈민정음에 대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순홍 박사께서 또 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번인가 8번의 학술대회와 한글박물관에서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거기도 논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려 전부 7번에 걸쳐서 47분의 발표 논문이 지금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2월까지의 47번의 훈민정음이라는 논문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체 관련 논문은 오늘 발표하는 제 거와 이따가 이완우 교수가 할 글씨 딱 2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예인들로서는 정말로 서운하고 우리들의 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연구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결과를 제안하겠습니다. 머릿말에서 두 번째로는 훈민정음 안평대군 글씨 요 인제는 강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서예적인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여기 강연을 말씀드리냐면 이 양반은 원래 집현대 학사가 아니었는데 훈민정음을 만들면서부터 발탁이 돼가지고 참여를 한 분입니다. 글씨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씨와 이분의 글씨가 어떻게 다른가를 약간 알려드리고 정말 이분이 썼을까 상당히 그 의심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안평대군의 문장의 그 장법적인 관계성, 그 다음에 문자의 결국의 관계성 이런 걸 해서 도판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의 글씨를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훈민정음에 나오는 글씨는 무려 728종 4790자입니다. 이 글자를 전부 파악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지만 제가 전부 일일이 다 집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위자하면 210자가 나와요. 글자가 처음부터 위자 하나가 하나도 틀림이 없는 그런 결부가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이게 활자가 아니고 판본이기 때문에 판본인데도 이상해요. 글자가 거의 같습니다. 280여 자가 같은 위. 많이 나오는 글자를 비교해 보면은 전부 똑같게 나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글자를 누가 썼을까?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안평대군 판본으로 쓴 거 하나, 그 다음에 안평대군의 필사가 있습니다. 2종, 금리사경하고 목료도기.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체에 중국의 명비처 송설체의 대가라고 해서 송설체하고 어느 정도 접근하는가하고 세 종류를 비교했고 그 다음 안평대군체 3종 그 다음에 위아래를 합해가지고 훈민정음까지 해서 7종을 전부 분석을 해서 오늘 비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에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결과는 이제 도를 30개를 만들었고 표를 7개를 만들어서 그 사례를 제시했는데 우선 안평대군이 썼을까라는 것을 인맥적인 사실에서 파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서체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이번에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무려 50분에게 했는데 그거 작업하는데 무려 3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농담하는데 이해하십시오. 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농담을 가끔 합니다. 네, 훈민정음을 그 책에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8, 4790자입니다. 4790자를 집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4700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쪽수별로 전부 집자해서 다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복간본입니다. 여기 있는 글씨가 거의 원형입니다. 네, 이 원형을 여기 앞에 있는 김수롱 교수가 주관이 돼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인본을 보면은 서체가 엉망입니다. 부끄러워요. 이거하고 이 복간본하고 복각본이 맞습니까? 복간본. 예. 복간본. 예. 복간본. 복간본. 새로 새긴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종이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글씨와 이 글씨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더라도 이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요겁니다. 요거 한 질에 얼마죠? 25만 원. 네, 25만 원입니다. 여기에 설명서 등등 해서 아주 포장의 호화판입니다. 한글박물관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훈민정음을 해리편과 예의편 나누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65쪽을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보면 위자가 아까 얘기한 231자가 나옵니다. 거의 글자가 똑같아요. 근데 지자는 218. 이건 많이 나오는 거 숫자입니다. 이외에도 전부 그 빈도를 다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또 하나 신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훈민정음의 그 서문의 한자 수가 54입니다. 요 불교 대표 108번뇌의 반입니다. 그 다음 훈민정음의 책 장수가 33장인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33천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의 한글 글자 수 원해번입니다. 이거는 해례번이 아니고 108자입니다. 이게 불교의 108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월인석고 제1권 앞에 언해번이 합본이 되어 있는데 거기 장수가 108장, 전체가 월인석고가 그래서 108번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울대 돌아가신 분입니다. 김광희 교수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5, 6, 7은 제가 그냥 억지로 꾸며서 하나 발표를 해봤습니다. 훈민정 해례문 서문에 나온 한자 종류가 108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해서 201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의편에는 한자 종류가 360인데 1년이 일수가 361일, 366일.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자무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8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세종 28년에 바뀌었습니다. 요거 불교 숫자의 주요 별자리 수, 이게 28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게 전체 공통적인 요소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불교의 비밀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심심하실까봐요. 이거 제 시험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훈민정음이 왜 아름다운가, 왜 글씨가 좋은가를 대강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이거 복원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평대군체를 그 당시 1940년대 제일 잘 썼다는 그 조선전인지 한무선인데 이용준이라는 그 작가가 안평대군을 잘 쓰는 사람이 이거 다시 쓴 겁니다. 이거 다시 쓴 거. 네. 그런데 이 쓴 이 글씨도 조금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 글씨인데 정말 안평대군이 썼을까 하는 의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걸 비교해 본 겁니다. 이쪽 부분은 복원 부분, 아까 복원 부분이고, 이거는 원전 부분입니다. 복원 부분, 원전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글씨 크기는 이쪽 복원 부분이 다 이렇게 큽니다. 근데 글씨가 약간 키가 크고 작고 하지만 거의 유사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도록을 나중에 참고로 보십시오. 네, 여기는 이제 예의편하고 해례편을 비교하는데 예의편의 행수가 7이고 여기는 8입니다. 이럴 때 이제 글자 크기가 좀 다른데 글자는 또 너무나 같습니다. 집착하면 그거 비교가 바로 이제 이겁니다. 나중에 구판을 참조하십시오. 훈민정음이 왜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뭐 구성국 예천명이니 뭐 이런 등등의 서예 교본보다도 오히려 훈민정음체를 가지고 해서 가르치는 교본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확대를 해도 축소를 해도 이 글자의 그 결국에는 놀랍습니다. 그럼 이제 안평대군을 이제 들어가서 안평대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양 교수님이나 이경 교수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 3대 이런 등등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에 대한 서예체를 현대 서론가들 뭐 등등 여러분들이 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강유정, 강하고 부드럽고 정태적인 것 이 3가지 태를 전부 겸비한 이런 거로 다 평을 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한 겁니다. 뭐 강인하고 강건하고 호매하고 골기가 있고 기상 있고 박력 있고 늠름하다 이렇게 유려하고 우아하고 유연하다 완연하다 수리하다 현미하다 이런 등등. 네. 너무 빠릅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정적인 글씨, 정돈되었다, 고와하다, 고전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강유정 세 가지의 의미를 포함된 안평대원의 글씨를 평언했습니다. 그거 다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안평대원의 글씨에서 12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걸 뽑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게 71쪽에 나옵니다. 12개가 제1면의 내용들이 거기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훈민정 반포 이후에 나온 것들. 그래서 요것은 판본들입니다. 활자로 만든 거. 네, 요거는 판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석각이고, 요거는 금립, 금으로 사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목류도원기이고 비단에 썼다고 하는데 종이에 썼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서 이것도 의심이 좀 갑니다. 그것을 여기다 제시한 겁니다. 가장 글씨가 많이 나오는 경어자문,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한 거로 해서 이번에 집자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 경요, 쭉 가서 11번째 금리 사경. 이걸 보고 이 글씨는 또 안평대군체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확실한 안평대군 글씨. 목류도원기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 12개를 제1면만 가장 많이 나오는 대, 천, 지, 불, 유. 이번에서 이렇게 집자해보니까 비교가 나옵니다. 여기 훈민정음 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글 서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문 서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0년도 초에 국전에 몇 번 한문 서예를 입선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글씨를 쓰지 않는 사람이 뭐 저런 걸 하느냐 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피하 좀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안평대군과의 가장 친하면서도 가장 경쟁자였던 강희안. 이분의 글씨는 어떤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은 이 강희안은 대단한 분입니다. 세종대왕 이종 조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영의정 시몬의 딸이고 동생 유명한 또 강희명입니다. 이분은 훈민정 창제 8인 중에 1인인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분이고 안평대군과 함께 홍무정운역군 편찬을 참여했고 용비어천과 동국정원에 참여했고 시서와 삼절이고 전각의 대가입니다. 세종의 어세를 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글 훈민정음의 한글을 인양반이 그렸을 것이다. 쓴 건 아니죠.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 박정구 선생님이 추정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논문을 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희안은 묘하게도 또 안평대군의 글씨를 세조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안평대군을 실참 녹여가지고 의례자를 만드는 강희안의 글씨 의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례자가 또 글씨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 당시 유해전체가 송설체, 촉체, 그 다음에 유대인체를 주로 한 진체, 그 다음에 개별은 독체 세 가지로 이 당시를 분류하는데 안평대군체, 강희안체, 성남생체. 여기에 안평대군체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안평대군체는 키가 크고 강희안체는 가로폭이 크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잘못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강희안체입니다. 강희안체는 뭔가 키가 좀 안평대군체보다 작습니다. 작아요. 네, 강희안체를 부분 집자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1번 묘법 면화경하고 주자대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글자에 뚱뚱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를 집자했습니다. 묘법 면화경하고 주자대전을 집자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나오는 대천지불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나중에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맹부체를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훈민정음에 등장하는 분이 세조의 글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세조의 글씨 어떤가 이걸 보세요. 세조의 글씨는 키가 더 작습니다.
강현채보다 더. 안평대군이가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강희안이고 그 다음에 세조글씨가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세제글씨 너무 아름답습니다. 혼자 썼어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무슨 장법적인 관계 이런 걸 이제 도론해서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훈민정음의 책, 오른쪽은 안평대군이 썼던 고문진보 이겁니다. 고문진보. 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문진보의 진보입니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송설체하고 훈민정음체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목류도원기하고 훈민정음하고 좌우 비교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앞에서 설명한 것이 이제 장법적인 비교고 여기서는 이제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242글자를 전부 집자해가지고 자형, 외형과 그 다음에 간각, 그 다음에 방향 이걸 전부 자로 재해가지고 수치를 냈습니다. 그게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좀치 같이 보이는 저는 좀치는 또 아닙니다. 네, 여기에 8가지가 나오는데 영자 필법에 의해서 8가지로 획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글자를 다 넣었는데 네, 요거는 제가 학위 논문 쓸 때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위 논문은 중국 역대 명비첩의 서예미 연구입니다. 1987년, 30년 전, 31년 전인가? 그때 논문입니다. 그때 논문에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 분류에 의해서 훈민정음과 그 다음에 안평대군체를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해놨습니다. 이게 89쪽에 나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집자를 했습니다. 가, 오, 시, 중 이러는데 여기 재밌는 것이 중자입니다. 여기 점이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은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에 악일은 왕이지 거, 그 다음에 부양술의 구성공리의 전명, 그 다음에 왕이지의 송설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묵고 뭐 등등. 그래서 이쪽 줄은 송설체고, 요거는 부양순체고, 요거는 왕이지입니다. 이렇게 좌우 비교. 여기 나오는 숫자가 바로 그겁니다. 앞부분이 외형, 가운데가 간각, 끝에가 방향. 방향은 예를 들어 요거 방향, 요겁니다. 요거 각도. 그래서 가장 훈민정음체하고 접근이 되는 것은 검정 표시. 근데 직관적으로 봐서 가장 접근이 되는 것은 동그라미로 했어요. 표시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겹치는 것은 또 겹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훈민정음체와 접근이 되는 이런 걸 통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전부 실험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매 아래에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훈민정음체하고 가장 접근이 되는 것이 여기는 송설체입니다. 57%. 그럼 이것이 안평대군체가 일 것이다라고 가정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안평대군체 중에서 상설 고문진보, 금리사경, 목류도원도 요 세 가지와 훈민정음체를 이렇게 좌우도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가장 접근하는 것은 검정 표시, 직관적으로 가장 접근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해서 역시 또 통계를 냈습니다. 그 통계 낸 것이 98쪽 안에 보면 나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50분까지 예정은 되어 있는. 아이고, 네, 빨리 나가야죠. 그 다음에는 중국 명비첩, 그 다음에 안평대군체, 훈민정음체 세 가지를 이제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통계.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의 명비첩하고 28종을 비교해 본 거하고 안평체하고 비교한 겁니다. 훈민정음체를.
그럼 중국 명비첩하고 비교했을 때 역시 송설체가 가장 많이 접근이 되는 이런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안평대군체 중에서는 상설, 고문진보 이게 가장 많이 접근이 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이 유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도 지금 연구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숫자를 억지로 맞춘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나온 것은 고문진보에 나온 글씨를 저도 지금 잘 모르는데 서재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10글자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그 글씨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한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비교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요. 여기 무, 어, 위, 배, 하, 그 다음에 이, 지, 불, 유인 요 10글자만 같으면은 모든 글자는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좀 다르죠. 가로액이 달라. 요건 뭐 비슷하고, 요건 또 키가 또 작고, 요건 비슷하고, 요게 재밌는 게 요게 나온 거. 요거 비슷하고, 여기는 짧고, 요거는 또 길고, 요거. 그냥 짓작고, 요 글자는 이게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U자들 너무나 같아요. 요렇게 하는 경우가 그게 드물어요. 요거는 달라요. 여기서 이게 길고, 이게 짧고. 이렇게 해서 10글자만 완전히 일치되면은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판정을 한답니다. 근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여기 서지학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안평대군체하고 서해에서의 그 결구 분석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외형, 조세, 간가, 곡직, 장단, 접해, 방향.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 외형에서 무자가 가로회, 그러니까 외형 이게 달라요. 이건 상하로 길고 이건 좌우폭이 안평대군 좌우폭이 넓어요. 대자의 서선 굵기 여기가 굵어요. 그다음에 간가 요 부분과 요 부분 여기 훌쩍하고 이건 뚱뚱하죠. 가로에 달라요. 여기서는 요거 삐침과 요거 삐침이 요게 고기고 이건 지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길고 요거는 짧아요. 달라요. 요거는 요 아래 이렇게 넓어요. 이게 여기 있는 요거 비슷한 그런 형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것은 각도가 달라요. 각도. 이렇게 모아서 이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안평대군의 상설 고문 진보와는 전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획형을 비교해봤습니다. 획형, 세류획형, 점의 유무관계, 부분획형, 연자 이렇게 훈민정음체는 뾰족뾰족한데 여기는 뭉툭합니다. 이것도 역시 뭉툭하고, 그 다음에 점의 유무, 훈민정음체는 점을 뻑 찍었어요. 근데 여기는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U자의 경우 훈민정음체는 여기 여러 글자 나오면 여기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평체는 이게 있어요. 이럴 때 안평이 이렇게 썼을까?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다음 밑자의 경우도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구획이 생기는데 이건 옆으로 날별 이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 형도 그래요. U자의 경우도 이렇게 세 삼각형으로 하는데 안평체는 네모로 찍었어요. 근데 도자도 여기 또 우자가 쳤는데 여기는 이런 형으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평체일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평대군의 위치, 그 소속에서 활약을 어떻게 했는가 인맥관계, 그래 서체 유사성, 그 다음에 필사론 뭐 이런 등등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세종대왕, 세종대왕에 이제 문종이 있고 정의용주가 있고 수양대왕, 안평대왕 여기는 훈민정음 창제에 거의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안평대군이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집현전학자 8사람 중에서 강연이 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작게 이렇게 한 것은 참 일찍 불행히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누구십니까? 사죽신. 훈민정음 만든 분 중에 3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늘게 했습니다. 네, 그렇고 안평대군은
왕실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글씨를 썼을 것이다 라는 이런 거. 그 다음 강희안은 여기도 했기 때문에 강희안이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서치를 비교해 보니까 또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서치를 다 비교했었죠. 중국 명비첩하고 안평대구체하고 종합 비교했어요. 그걸 전부 종합해 보니까 그래서 싱크를 유리하는데 안평대구체, 훈민정음체하고의 유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설문하고 기존 학설인데 아까 기존 학설을 아까 제시한 겁니다. 그 14개인가 15개인가 그러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왕평원에 썼다라는 사람이 한 8구인 되고 예상한 사람이 5구인이 됩니다. 이걸 플러스를 하면 57내 64% 정도가 하는데 예상설까지도 썼을 것이다 하는데 썼다라고도 가정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우리 현재 작가들,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50인에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50인. 아까 30만 원 들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무려 두께가 21쪽으로 칼라로 해서 오송하고 뭐하고 전화용하고 아주 참 힘들게 해서 했는데 거기 있는 설문지가 여기 요거는 확실히 50분 중에서 46분이 답이 왔어요. 4분만 안 왔습니다. 한 분은 외국에 가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우물우물하면서 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연락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확실히 썼다 하는 분이 17분 37%,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이 37%, 아니다 라고 하는 15사람, 아주 난해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나갈 건데 뭐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걸 그냥 난해답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답하지 않은 분이 4분. 이렇게 해서 전부 한 37% 정도가 확신설이 있다. 그런데 이거로 보아서 확신설, 예상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걸 썼다라고 하기도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강희안과 정인이가 썼다.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질문지입니다. 네, 바로 아까 얘기한 칼라를 했어요. 칼라가 이게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설문지 표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다 21장의 자료를 전부 해가지고 우승해서 그것을 등기 속달을 해서 이름을 밝혀도 되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대상 오셨습니까? 이중 박사님. 네. 설문지에 거의 90%가 전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급들이고 또 몇 분은 전업 작가 중에서 최고